앞으로 이제 4회 과정 동안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실 건데요. 이 과정은 푸드 테라피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푸드 테라피 쪽으로 해선 자격증이 안 나와요. 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등록해서 하신 분들이 다 요리 심리 쪽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요리 심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가 내가 심리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희 심리 과목 공부 못해요. 4년제에서 공부해도 본인이 누구를 상담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석박사 해봤자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해갖고 오신 분들도 힘들죠. 미술심리에서 미술치료라고 해갖고 대학교 평생교육을 해서 1000만원 과정으로 해서 1년짜리 과정을 하시는 그분들도 거기에서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밖에 못하세요. 왜? 안 써. 왜냐면 박사가 천지 빽깔이거든. 그리고 누가 이거를 몇 시간 수업 받고 누구를 상담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해 소질이 굉장히 큰 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는 놀이치료 쪽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충수 명칭은 아동 요리 심리 놀이 지도자 과정이에요. 요리 갖고 심리지 수업을 하는데 놀이치료 쪽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거를 갖고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칭이 처음에 저는 푸드테라피 지도자 과정으로 했다가 그쪽으로 해서 푸드테라피라고 하니까 또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음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하고도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푸드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식이요법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식 쪽으로 해서.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음식을 갖고 편식하고 비만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다양한 요즘에 유아동 청소년 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거를 요리로 한번 즐겁게 놀이치료식으로 해갖고 아이들도 참여하면서 부담을 안 갖고 기관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내가 책임감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크게 갖지 않고 놀면서 그냥 즐겁게 치료하자. 그냥 근데 치료라는 말은 저희는 쓰진 않아요. 심리적은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완치는 하지는 않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쪽으로 심리 쪽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은 환경이 바꾸거나 무슨 어떠한 게 본인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극복하면은 몸에서 뭐가 튀어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극복이 안 돼.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면은 약을 끊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아.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어.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맞닥뜨린다던가 아니면 낯선 환경에 가다던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발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그분이 발작 증세를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안정을 취한다는 거는 그분이 그 약을 먹으면은 몽롱해져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발작하는 걸 낮추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제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접근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장애 아이들이 많나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보통 아이들한테도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다 있어요. 부모가 양부모가 다 있든 없든, 맞벌이 부부이든 아니든, 한부모 가정이든 아니든, 아니면은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든 상류층이든 중간층이든 각각의 나름대로 학업적에서 오는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가족 간의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두 심리가 망가지는 거지 병적으로 해서 하는 퍼센테이지가 적다는 거야. 그러면 요리 심리 치료 같은 거를 할 때 과연 누구를 포커스로 해서 할 것이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장애 쪽으로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 돈도 안 돼요. 장애 쪽은 원래 다 재능 기부야. 봉사. 그냥 그렇게 길들여 왔어. 그 단체 자체가.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재능 기부해줘야 되고 다 자원봉사 해줘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그러면서도 자격증은 다 갖고 있어야 돼. 요리 자격증은 있으세요? 그리고 요리 심리 쪽으로 자격증 있으세요? 가정 요리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만큼 그 장애 쪽으로 해서는 경험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저희 이제 사무실, 저희 교육개발원에서는 장애 쪽으로 경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장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하시는 학교는 일반 학교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경력 조금 있어서 자격증 따서 갈 수 있는 일반 학교와 달리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장애 아동 아이들하고 경력이 있어야 돼. 1년 이상. 정말 자폐인 아이들, 정말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 지적장애부터 시작해서 많죠. 다운증후, 지적장애, 발달장애에서 거기 보면은 자폐도 있고 다운증후, 걔네들이 다 발달장애예요. 그런 아이들하고 정말 수업을 해갖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면에서 힘들어하고 어떨 때 돌발 행동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직접 아이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요리 수업을 했을 때 그런 강사들을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나 장애인 전문 학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니엘 학교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죠? 아시죠? 노란차 다니엘 학교라고 해서 예, 거기 돈 없으면 못 가요. 그 학교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5년째 요리 심리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동천회 학교 있어요. 거기가 장애인 전문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먹고 자는 아이들, 부모님이 이제 부재거나 아니면은 사정에 의해서 먹고 기숙사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직업치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 차로로 해갖고 통학하는 그런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 통합교육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행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럴 때 그냥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경력을 쌓고 싶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좋아, 땡큐지. 그런데 이제 경력을 쌓음에 있어서 개인으로는 장애인 단체에 가서 그 경력을 쌓으면서 수업을 할 수 없어. 왜? 자원봉사증으로 나와. 근데 저희는 강사로 해서 경력을 쌓았다는 그런 강사 출강 증명서를 저희는 기관에서 받아다가 드려요.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한 거예요. 저희 자원봉사 자격증 그걸로 나오면은 사람 못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강사로 일했다는 경력 증명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해갖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가면은 어느 특수학급 이런 데서도 경력 증명서가 정확하게 기관에서 나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은 포네테이가 작다 보니까 희소가 시청이 어찌 보면 사실은 높아요. 그리고 쫄 필요가 없는 게 특수학급에 있어서 아이들 다 경계서급이 많아요. 그냥 상급에서 5급. 약간 뭐가 나사가 좀 풀린 듯한 일반 아이들인데 유난히 해맑어 아이가. 예,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 경계서급 아이들 많거든요. 4급. 그런 아이들 의사소통 가능하고 책 읽기 가능하고 쓰는 거 다 가능해요. 늦는 것뿐이야. 학습장애도 거기 범주에 포함돼서 학습 쪽에 장애를 있는 아이들도 특수학급에서 해요. 일반 아이들과 자기 반 아이들하고는 수업 못해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쪽에서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개 반 정도밖에 운영 안 하잖아. 그래서 고수가 그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 선생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경력이 있어. 이게 일반 아이들 학급보다는 경력을 쌓기도 그리고 그 아이들 이해하고 수업의 흐름을 타서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 자체가 일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더 쉬워요. 걔네들이 수준이 일반 아이들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서 그 아이가 돌발 행동이나 하고 이럴 때 그 아이를 이해를 해주면 돼. 이해하고 수용해주면 그거를 배우는 거야. 제가 2년 동안 장애인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에 하면서 저도 이제 봉사를 해갖고 이제 많이 겪어보고 그랬는데 그거 이상은 크게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뭐 우리 아이가 이거에서 수학을 잘하고 아니야. 그냥 자기 이름 석자 1년 내내 그거 하나 쓰는 걸로 끝나는 아이들 많아요. 학생활동을 별로 할 그냥 없어요. 걔네들하고. 저 요리 수업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따블이에요. 수업료가. 강사료가 따블로 측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자리가 몇 개 없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 세상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보다 비장애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양 과목이라면 그게 아니잖아. 우리 취업하려고 이 과목 듣는 거야. 뭐하러 여기까지 쎄 빠지게 와갖고 하루 종일 여기서 몸담고 있어. 그죠? 요리 심리 치료를 했을 때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장애 쪽에서 국한하는 옛날에 국회의원한 커리큘럼 그거는 만들어냈긴 했는데 굉장히 실용성이 없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과정을 듣지 그거 과정 들어가고 자원봉사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온리우 목표는 취업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이름을 갖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사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살기 위해서 취업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리큘럼을 상당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이쪽에서 저는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저는 아동요리 지도자 과정 한 지가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년 멤버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목숨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일에서 안 하시고 이런저런 해갖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원로가 돼버렸고 원년 멤버 쪽으로 해서 살아있는 전설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언론, 매체, 뭐 저 출판 그리고 강의 이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고 학업과정 다 이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원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살았다는 그거 하나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1년에 두세 편 정도는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중파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OBS는 하도 부탁하면 경인방송까지는 해줘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이제 케이블 이런 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술 활동을 꾸준히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출판을 4번째 마쳤고요. 그리고 출판은 앞으로도 또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두 번 해보니까 그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저가 뭐가 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뭘 남기래요? 이름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활동을 멈춰버리면은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점점 떨어져가고 나중에 사라질걸? 예, 왜냐면 나보다 더 활동 많이 한 사람이 아마, 맨 위에 뜰 거예요. 그죠?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출판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사실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식한테도 넘길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생활하면서 남은 거라고는 학위증, 자격증, 책,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컬럼리스트로 해갖고 지금 계속 이제 요리를 연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거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라는 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강의하는 강의장에서 만난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와서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요리 북부에서 두 분 오셨는데 아동요리를 강의하던 조혜경 강사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는 그냥 대표이자 원장이에요. 그래서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시키고 제 밑으로 이제 강사로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이 많으시겠죠. 지금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국비 과정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가 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줄 만한 그런 역량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저를 믿고 따라오느냐 원하는 자격증 저희가 직업 그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원하는 만큼 스파이라는 거는 자격증은 기본인 거야. 그 자격증을 딱 했을 때에 선생님들에게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리고 가정과 아이의 양육과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드리겠다는 그거는 저희가 항상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재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업체가 뻔해요. 소문 다 나요. 어느 협회? 야 자격증만 팔아먹고 취업 안 시켜줘. 그거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살아있는 카페인지 죽어있는 카페인지 그거는 기수를 많이 배출한 뭐 150기 나갔다 뭐 2000기 나갔다 그럼 뭐야 자격증만 팔아먹고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선생님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받아갖고 일을 하고 그거가 이제 카페에서 선생님들이 올려갖고 공유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는 카페냐 되지 않는 카페냐 그거예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글 올리는 게 조금 주춤하실 거예요. 왜? 지금은 저희 쪽 취업 나가신 데가 방학 중이에요. 아직 저희는 4월달부터 나가거든요.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랑 사회간 수업을 요리심리 2급 1급 그래서 통합과정을 지금 굉장히 싸요. 딴 데는 통합과정 해갖고 보통 68만원 정도 해요. 어느 협회에도 그렇고 어느 선생님은 요리치료적으로 굉장히 이름 하나 그냥 걸고 그냥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권명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더니 커리큘럼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없대요. 그냥 가갖고 연구실에 가갖고
번이더라. 하여튼 가고 그렇게 길게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이가 장애예요. 발달 장애. 그래서 관심이 있어갖고 일찍 시작해서 장애 쪽으로만 해서 요즘 거기는 현실성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지금 협회에서는 요리 치료인데 요리 심리를 자격증은 변경을 했어요. 거기도 치료 쪽으로는 등록이 안 됐어. 치료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기라고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서 돈 주고 땄으니까 심리로 바꿔달라고. 왜 요리 치료는 인정을 안 해줘. 가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리 치료자 들어간 건 다 안 내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회 동안 2급 1급 과정에서 하루에 5시간씩 할 예정이고요. 실습은 제가 시연을 하는데 모의 수업식으로 시연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반이 또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간씩 6회짜리가 있고 5시간씩 4회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짧게 오고 그냥 굵게 하는 걸로 치고 빠꾸 하는 게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모의 수업으로 해서 선생님들 스킬 과정, 스킬업 과정 그것까지 하고 났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속 강사로서 전임을 달아드려요. 이제 혜택은 다양하게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계약직 강사도 있어요. 예, 본인들이 원해서 장기 강사, 단기 강사 등록해갖고 그냥 경력 잠깐 쌓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약 제도가 계약 강사가 있고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전임으로 쓰는 강사들은 따로 있어요. 저희는 계약 강사, 전임 강사에서 따로따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일자리하고 대우, 처우 이런 거는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계약직 강사는 떠나도 그만이는 강사인 거고 전임 강사는 저희랑 함께 밥 숟가락 꽂고 한 가족처럼 먹으려고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해갖고 강사반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부터 취업 그 전 기수는 끝나기 전부터 취업을 다 나갔어요. 강사반을 끝나기 전부터. 그래서 저희는 필수적으로 아동요리 1급, 2급, 요리심리 1급, 2급, 강사, 전문 강사 자격증 그렇게 5개가 있다. 보유했다. 그러면은 저한테 면접 보시고 전임 강사 그거를 밟아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하고 최소한 과정 1개하고 강사반은 들으셔야 돼. 내가 그 선생님들 모르잖아. 선생님 저 아세요? 선생님들도 저 몰라요. 저도 선생님들 모르고 부딪혀가면서 알자예요. 저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저기 커리큘럼이 어떤지도 모르는 협회에서 자기 자격증 다 따고 갖고 왔으니까 자기 여기서 써달라고. 내가 그 선생님을 뭘 한다고. 거기 커리큘럼이 뭔지 알고 제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에서 그 선생님을 추천을 하겠어. 추천이라는 거는 선생님 내가 믿고 선생님들을 그냥 써달라고 주는 거야. 꽂아주는 거야. 그냥 꽂아주는 게 어딨어. 다 경쟁하지. 저희 협회에서 우리 전임 선생님들 취업 내보내는 거 다 꽂아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강사반을 수료하면은 혜택이 뭐냐면은 경력증명서를 1년 반짜리를 만들어 드려요. 저희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냥 전임으로 꽂아줬을 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우리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아니야. 그냥 우리 기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좋은 강사 데려다 놓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갖고 내보내갖고 욕 들어먹고 잘린 강사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만큼 자부하기 때문에 1년 반짜리 경력. 왜냐하면은 강사반까지 수료하면은 1년 반이 되게 웃긴 게 초보라고 하기에는 경력이 있고 또 베테랑으로 하기에는 모자라. 강사반을 수료하고 나면은 초보 티는 안 난다는 뜻이에요. 초보 티는 안 나서 제가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줘서 전임으로 해갖고 그쪽 면접 안 보고 꽂아줬을 때 별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강의 못해요. 애들 못 따라요. 그런 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맞춰서 전임을 달았을 때 인턴 강사들은 따로 또 꽂아드려요. 본인이 스스로가 구하셔도 제가 나중에 우리 쪽에서 인턴 못 구해주면은 선생님들 쉽게 구할 수 있는 협회도 가르쳐줄게. 거기는 인턴 강사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 쪽에서 어느 선생님은 일부러 거기에 보조 선생님 구한다고 올리면은 잽싸게 연락 온대요. 예, 나중에 강사 봐야 되면 어느 사이트라고 가르쳐드릴게요. 거기 가서 인턴 구하면은 잽싸게 와요.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메일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짧은 코스로 해갖고 하기는 하지만 길게 한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딱 배울 것만 배우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서 하는 거야.
인턴도 선생님들 경력을 솔직히 쌓으셔야 돼요. 근데 굳이 선생님이 인턴 경력을 안 쌓, 우리 쪽에서는 인턴 경력 쌓으셔갖고 나가신 선생님이 뭐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냥 부딪히라고 해갖고 진짜 그냥 부딪혀갖고 메인 강사로 그냥 하세요. 예. 그리고 어차피 요즘에는 재료까지 다 소분해갖고 활동지까지 다 드리는 그런 업체가 생겼죠. 브레인 쿡쿡이라고 해서 저희 MOU 맺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연간 계획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활동지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재료도 다 세척해갖고 깨끗하게 위생으로 해갖고 압축으로 해갖고 진공팩 딱 해갖고 4인 기준으로 해갖고 딱 이쁘게 포장해갖고 아이스박스로 해갖고 집까지 배달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갖고 뜯어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냥 요리만 하면 돼. 활동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컬러로 해갖고 마치 대교나 이런 데서 하는 활동지처럼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은 되게 쉬워. 선생님들 일하기 편한 시절이야. 나는 지금도 내가 장 다 봐갖고 다니지만 그런 세상에서 나는 죽어라고 그 개고생했다? 선생님들은 좋은 세상에서 사시는 거예요. 너무 복받은 세상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때는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메인 강사들이 얼마나 욕도 잘하고 진짜 괄세하고 무시하고 그런지 지금 아마 선생님들 그런 거 견디라고 하면 못 견딜걸.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랬던 시절에서 저는 버티고 메인 자리 저도 인턴한 적 없어요. 저는 깡다구가 셌어. 그래갖고 애초에 메인 알았어. 그것도 내가 그냥 그 어느 루트 통해서 내가 압구정동에서 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사모님들 모시고 강의 경력도 쥐뿔도 없는데 현장 경력만 있고 그런데 가갖고 강의자리 달라고 한 여자야. 베이커리 기자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깡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일자리 뚫고 다녔어. 그래갖고 1년 강의 한 지 1년 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를 다 다녔어요. 근데 일반 강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밥줄이. 그래서 2년 만에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아동으로 포커스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매질을 했는데 이러면서 제가 프로그램 기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먹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도 참 괜찮구나. 이거를 내가 자격증을 국가에다가 내갖고 인정을 받고 이걸 갖고 내가 강의를 해갖고 남들보다 앞서가게끔 해서 이쪽으로 명실 요리, 심리, 다른 먹거리 그리고 식습관 전문가 해서 쳐보세요. 그러면은 조혜경이 뜬다니까? 그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자료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요리, 심리, 놀이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송도 솔루션 쪽은 다 심리거든요. 그쪽으로 섭외가 오는 거고 다른 먹거리 쪽은 요리 연구가로도 섭외가 오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측에서 그렇게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이 다른 거는 바라진 않아요.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만 아동요리 요리심리 강사 딱 그것만 갖고 계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학교 쪽으로 내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프로젝트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 적당하게 경력 쌓으시면은 방과후로 바로 꽂아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약속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돌보면 방과후 교실은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맞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경력이 없으면은 선생님들 유치원은 급이 낮아. 사회복지센터 이런데 급이 낮아. 학교에서 인정은 안 해줍니다.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자를 써요. 근데 그거를 유치원이나 이런 다른데 뭐 지역아동센터나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서 자기 딸에는 강사했다고 명함 내밀어봤자 안 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봄앤 방과후에서 1년 정도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월급도 받으시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경력을 1년 동안 착실히 쌓으시면서 돈도 벌면서 그리고 그 안에 더 필요한 자격증은 추후에 가시면 돼. 돈 벌면서 계속 깨먹으면서 이쪽 과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선투자 후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하면서 이제 방과후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양한 또 이런 거를 본인이 번 거를 1년은 계속 재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뭔 새로운 괜찮은 자격증 있으면은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작년에 건강관리사 땄거든요. 근데 그 바른 먹거리 이론 쪽으로 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족보 다 주셔갖고 저희는 100% 다 땄어요. 100% 합격을 시켰어요. 다 고득점으로. 제가 그 족보하고 이걸 다 드렸거든요.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드린 것만 그냥 몇 번 읽으면은 합격할 수 있게끔. 근데 건강관리사도 100만 원이에요. 그거 들으려면. 근데 요리 쪽이나 건강식품이나 뷰티 쪽 이런 분들은 필수 자격증이 있고 그거는 학점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에요.
국가 명실공히 정규 시험을 고등학교나 그런 것들 빌려갖고 1년에 4번을 꼬박꼬박 보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냥 저희 강사들은 그냥 줘버려. 1년에 4번인데 딱 거기서 100만 원 주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페이퍼 자격증하고 플라스틱 자격증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쪽으로 스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 강사분들은 싸게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강사반에도 중요한 또 저거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메이크업도 무료로 해서 강좌 올려갖고 해드리는 거예요. 강사반은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워크샵을 따로 별도로 저희는 또 할 거거든요. 이제 강사 지금 이제 거의 지금 포진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해서 사범 선생님 모셔다가 현장 메이크업에서 아이들 피부 표현하는 것부터 메이크업 그것까지 저희는 생각해요. 이미지 메이킹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그 초등학교까지는 조리사는 나중에 하시라고 해요. 어쨌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방과후가 결성되어 있고 가장 일자리도 많고 보수도 제일 나아요. 복지센터나 이런데 선생님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서 하던 선생님 6대4예요. 문화센터, 이마트, 롯데마트 그런데 뭐 홈플러스 이런데 다 6대4예요. 경력 3년부터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센터도 저희는 작년에 다 꽂아드렸어요. 고졸까지 꽂아드렸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전문대졸 이상, 홈플러스는 4년제 이상이에요.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면서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이고 경력 저희가 만들어갖고 거기 전임으로 선생님들도 꽂아드렸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 수도권 72개 지역 서울 경기 해갖고 요리 푸드 테라피로만 해서 강사를 70 몇 개 지역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100 몇시 특강을 다 잡아갖고 홈플러스에다 다 꽂아드렸거든요. 경력사 하시라고. 예, 지금은 돈 안 돼서 안 해드려. 그러니까 6대4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경력 쌓기 좋지만 초등학교에 진입을 해야지 가장 안전빵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 그거를 실천으로 해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요리 심리가 왜 이렇게 관광을 받고 앞으로 왜 비전이 있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회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푸드테라피, 변천사가 요리치료, 푸드테라피, 요리심리 놀이 지도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거쳐갖고 시행착오 끝에 요리심리 놀이 지도자 과정이라는 거를 탄생을 시켰어요. 이거는 시대가 원하는 거를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대학원 논문에도 저는 기재를 했어요. 제가 명실공히 이 프로그램은 제가 원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책, 심리놀이책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절판됐어요. 다 판매 끝나서 지금은 소장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재용으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해서 출판도 했고요. 요리 심리 쪽으로. 물론 식습관 전문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식습관 책도 출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출판한 게 이제 똑똑한 브레인푸드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출판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리 심리 쪽으로 해가지고 컬럼은 계속 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요리 치료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이론과 그리고 실습에서 16시간 교육 이틀 과정으로 해갖고 8시간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막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자격증 협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증을 안 주는 거야. 치료. 감히 너네가 겨우 그거 듣고 니네들이 치료사야? 아니거든. 그래서 자격증을 등록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강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이거는 딱히 많이 전파되거나 돈 벌기에는 글르는 강의라는 건 느낌이 딱 왔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푸드테라피라는 건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한 번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푸드테라피로 쪽으로 해갖고 강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 푸드테라피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펼침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 테라피라는 이쪽으로는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을 내가 이걸로 해갖고 나중을 봤을 때 수요가 어느 쪽이 많을까 우선은 생각을 해야 됐고, 그거는 정상인 아동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아. 그 안에 이제 물론 질병과 장애 해서 장애 쪽으로도 일부가 들어있긴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자원봉사를 해줘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경력이 있는데도 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일반 수강생들한테 가르쳐봤자 이건 완전히 그 꽁으로 쓰는 자원봉사자 자리도 꿰차고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요리 심리 놀이 치료 쪽으로 빼면서 이제 무엇을 고민을 하나 했더니 편식에서 오는 심리에서 혐오 편식, 안 먹는 아이들의 성향과 그리고 똑같은 이제 과잉 편식을 해서 너무 먹어서 비만인 아이들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솔루션도 하고 아이들, 저는 아동요리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게 없을 때부터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리틀 쿡 이렇게 해갖고 오감 만족, 창의력 해갖고 저는 아동요리 지도자 여기서 이게 방과후 시장에 뿌려지기 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 수업을 했었어요. 떡도 만들고 쿠키, 케이크 이것도 하고 막 요리도 하고,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그거를 롯데에서 제가 수도권에서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천안까지 다녔으니까 롯데는. 예, 전임으로 해갖고 아주 그냥 온 데를 시집고 돌아다녔지만 6대4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서 끝내는 제가 때려치긴 했지만 2년 만에 손을 놨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아이들의 일반 아이들을 봐도 문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의 성향이 굉장히 달랐어요. 편식에서 혐오 편식에서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해갖고 질병인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들의 부재나 집안의 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런 환경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유식을 잘못해갖고 입맛이 변하고 이래갖고 아이들이 음식을 안 먹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아이들 보면은 혐오 편식은 언감생심 없습니다. 과잉 편식인데 거의 비만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제공되는 게 밀가루를 가장 많이 제공을 해줘요. 유통기한도 길고 싸고. 그리고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빵이에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데서 공사 차원에서 이틀 정도 이제 팔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푸드뱅크 쪽으로 넘겨요. 그럼 그걸 갖고 저소득층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간식으로 뿌려요.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음식 문화가 그런 식, 아니면 라면.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저소득층 쪽의 아이들은 과잉 편식이 많더라고요. 탄수화물 중독이나 기름기 있는 이런 빵, 이래서 밀가루 중독 해갖고 이제 그런 아이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각각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야. 혐오 편식이 있는 아이들은 예민하잖아. 못 먹고 아프고 그래서 예민하고, 그리고 짜증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일반 이런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적응하는 면에 있어서 우선은 몸이 약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뛰어놀거나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짜증스럽고 좀 이기적인 게 좀 강해요. 예, 엄마들이 또 이제 오냐오냐 키우는 면도 있어요. 먹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키우기도 하고, 아프니까 자꾸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성이 있을 때도 어울려서 잘 놀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배척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배척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관계성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집에 밥을 안 먹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가족 간의 관계성이 또 나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잦고요. 그리고 짜증이 되게 그리고 첫째 안 아픈 아이와 아픈 아이의 차별 속에서 형제간의 우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비만인 아이들은 다른 타인이 본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뚱뚱하고 못생겨서 천대받고 발시받고 그리고 많이 아이들 상처를 받아요. 본인의 외모에 있어서 컴플렉스 되게 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못 노는 거죠. 무서우니까. 타인이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식 쪽에서도 잘 먹는 아이와 못 먹는 아이, 잘 먹되 건강한 아이, 그 건강하게 잘 먹는 아이들은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요리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의 기본은 먹거리에서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들은 마음도 넓고 유연하고 착해. 그거는 가정교육하고는 또 별개 문제더라고. 후회해요. 건강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구석이 특히 심리 쪽의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식에서 오는 아이들 가정 환경과 아이가 이제 사회에서 이런 관계성이나 사회 관계성은 친구, 선생님과의 그리고 그런 쪽 가정도 일종의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해요. 그런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르고 비만인 아이들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과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관점과 그리고 마음에서 오는 심리 이런 게 모두 게 다른 거야. 그래서 두 개는 결코 분리를 해야 되고 수업도 두 개는 분리돼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식과 비만에서 오는 거를 심리적으로 해갖고 나눠 놓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에서 밥상머리교육 이쪽으로는 포커스가 맞춰지겠구나 해서 윗단계에다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친구, 가족, 미래 꿈, 희망 이거는 카네기 어린이 리더십 교육이라고 아세요?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네기 그 어린이 리더십 그게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커리큘럼이 괜찮아요. 그래서 2박 3일 방학 동안에 아예 캠프를 보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대학원 동기 언니가 그쪽에서 엄청 잘 나가는 강사거든요. 언니네는 거기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들 가르쳐? 왜냐면 나는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는 친구들 성향별로 우선 나눠갖고 캠프를 함에 있어서 왜 S2형, 사회형 막 그런 거 있죠. 성향별로 우선은 많이 나눈대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향별로 나눈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나중에 성향이 다른 아이들하고도 한 번 또 이제 뭉쳐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자존감이 좀 약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 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제가 특강을 나눠보니까 가족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프로그램을 도대체 왜 할까에 봤을 때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요리로 한다면은 나중에 참 괜찮을 것 같다 재밌는 판이 짜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네기 어린이 리더십 그쪽에서 모태를 제가 따라봤어요. 이거를 요리하고 그냥 접목시켜보자. 그러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 그거를 저는 6, 7년 전에 프로그램 짜서 막 아주대나 성신여대 이런 데서 강의도 했지만 저는 논문에 실은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에서 자기소개,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뭐 자존심, 나의 장점, 단점,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해갖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그리고 친구에 있어서 어떤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친구와의 우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주의해야 될 점과 배려해야 될 이런 거 그리고 친구를 이해를 해야 돼. 나랑 다른 친구 성향이 다른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거 누가 도둑질했는데 눈 감아주는 게 신이 지키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친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살이나 이런 일이 높아요. 가장 문제는 나예요. 나 스스로를 깨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낮고 자존심만 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존심과 자신감과 그리고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대상체가 없어요. 스스로를 존귀함을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섣부른 행동, 자살이나 이런 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쪽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자존감 높이는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요. 그냥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부모님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 부재일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게 자존감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존감 자신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성향은 비슷해요. 남 앞에 쓰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사귀면 있어서 문제도 없고 근데 결과가 달라요. 자신감만 우월하게 이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자감이. 그거는 본인의 상황은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너 그 쓸데없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저요, 선생님 저요. 유독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 그런 활발해요. 활발한데 결과치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있지만 나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는 제가 자신감 있을 주위 환경이나 스펙이나 외모가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근거 없이 본인이 굉장히 잘나가는 것처럼 자신감이 너무 넘쳐. 너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 너무 과해. 근데 너는 자존감이 너무 강해. 자존감이 너무 높아. 너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은 양면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신감을 부렸을 때 좋은 게 있는 반면에 나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쁜 거예요. 배타적인 마음과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남한테 이기적인 마음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배타성을 많이 띱니다. 타인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제일 나쁜 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잖아. 내가 이거는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이야. 예. 근데 그 자존심은 상대방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 자존심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자존심 상해. 짜증나. 가장 문제가 상대방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남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분 나쁘고 그리고 행복수나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낮다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 자존심이 이렇게 강하다는 말만 쓰죠.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가치관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거 차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냐 그렇지 수용하느냐 그 문제도 되게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이제 센 경우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다 달라요. 자 선생님, 자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나는 이거 커피를 타다 주는 것까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해. 근데 안 그렇잖아. 아우 잔에다가 해서 나는 일회용 컵으로 드렸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나보다 강자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종이컵에 따르되 그거 이제 상중하가 나눠지는 거야. 자, 받침에다 갖다 줘야지. 아니야. 종이컵은 왠지 일회용이라서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커피잔 있죠. 커피잔도 머그컵에 해주느냐 아니면은 영국실 황제, 집에도 저도 이글랜드산 커피잔을 선물 받은 거 있거든요. 아끼던 거를 해갖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냥 두 손으로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무릎 꿇고 거기서 이게 드시라고 이거 한 잔, 이거 한 잔 드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 난 여기까지가 자존심이야. 여기까지 자존심은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자존심 허락하지 그 다음은 죽어도 못해. 그런 거는 본인이 어느 선까지 저 사람한테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내가 봤을 때 자존심은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 자기보다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존심 그거에 대해서 나나 친구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 안 가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가족보다 친구가 요즘 아이들한테 더 문제예요. 친구와의 관계성 문제 때문에 학교 가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거기서 문제가 은따, 왕따 이런 문화 자체가 친구 간의 관계성 문제거든요. 근데 은따 당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는 멀리서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따당할 짓을 해요, 사실은. 본인이 근데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몰라. 남의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딸이 나쁜 버릇을 하나 갖고 왔는데 왜 뒷말 쫓아는 거 있잖아. 엄마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친구들한테 배워갖고 오는 거야. 본인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게 유행이에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근데요, 왜요? 왜요? 하고 왜 있잖아. 약 올리기, 사람 되게 빡치게 약 올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똑같이 따라해요. 엄마, 저것 좀 주세요. 내가 왜?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싫어. 그래서 양양거려. 지하고 똑같이 약 올렸어. 그랬더니 어때? 엄마 이러니까 너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너 기분이 어때? 안 좋대. 그럼 너 어린데 니한테 엄마가 그런 말투 들었을 때 엄마는 어떨까? 안 좋을 것 같대.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 딸이는 잘못을 안 했다 하지만 우리 딸이 그러더라.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정리하고 처음에는 친했대요. 베프였대요. 저희 딸하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싫은 거야. 왜? 베프였는데? 그랬더니 정윤이는요 자꾸 울어요. 울지마 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또 운대요.
나중에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윤이는요, 물건을 걔는 형제가 있었던 거야.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 저것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나 저거 줘. 나 그거 좀 줘. 줄 수 있어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걔는 저를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윤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친구 간에 있어서도 대화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윤아, 누구한테 뭘 할 때는 부탁하는 거는 뭐뭐 해줄 수 있을까? 뭐 좀 해줄래? 그걸 갖다 주면은 항상 고마워. 그리고 잘 쓸게.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너가 그 아이한테 베품을 받았으면은 너 또한 그 아이한테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요즘 사는 그런 친구 간에 있어서도 그게 예의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친구 간에 이런 대화법이나 이런 거 똑같이 네가 이런 틀로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누가 타인한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되고, 나중에 있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거에 만큼 또 네 친구한테 베풀어 줘야지만 세상은 친구하고 너 사이 세상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잘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어렸을 때 넌 솔직히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했을 때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말투가 무엇을 똑같이 듣는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똑같이 해줬어요. 어떤지 기분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게 바로 은따 왕따인 아이들이 몰라요. 본인이 도대체 뭘 잘못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법을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 간의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에 있어서 가족의 관계성이 나빠버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해결하는 아이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간의 관계성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된 가족이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찾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족 관계 자체가 부부는 맨날 싸워. 엄마 아빠는. 친구도 대화관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을 때 엄마는 끝까지 귀담아 듣고 조력자로 해갖고 내 아이에게 무엇을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그치거나 그래. 그런 가족 대화 문화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개찐이 도찐이라고 그 머리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친구끼리 그걸 해결하려고 들더라고요. 일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경찰서에서 막상 연락이 왔을 때는 엄마는 내 아이가 주동자는 아니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아이가 주동자였더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친구가 꼬셨을 건데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 꼬시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손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대화 문화가 아닌데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뭔 이야기를 나눠?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족에서 또 그게 시초가 되고요. 대화에 있어서 문제적인 가정에서 대화하고 큰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인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자기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단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본인이 미성년자가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미성년자가 끝나면은 돈을 500만 원을 벌더라도 그거하고 옥탑방을 얻어서라도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래서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 가족 간의 사랑, 관계성, 이해, 그리고 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제 좋은 가정, 좋은 환경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부모, 그래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상류층에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그쪽 문화에서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의 스트레스나 감정 컨트롤 이런 게 잘 안 돼. 그냥 돈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대안학교는 문제 있는 아이들 해갖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간다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예, 요즘에는 상류층, 예, 강남권 압구정동에 사는 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자존감 찾는 이게 1순위로 청소년 푸드 테라피로 해갖고 많이 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친구 간의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보다 더 커요.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에서 생활하고 가족들 간에 생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야. 그냥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자버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우선시는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문화에서는 친구가 더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꿈, 너희들의 꿈은 뭐니? 너희들의 희망은 뭐니? 너희들은 그런 희망이나 꿈 그리고 행복한 경우는 언제니? 그 전에 또 이제 뭐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짜증, 분노 이런 거 표출하는 거. 분노 게이지,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별거 없이 욱하죠. 네, 사춘기라서 욱한 게 아니에요. 음식적으로 해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자체가 아이들을 욱하게 만드는 환경이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굳이 생각하려고 하진 않아. 왜?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되면서 아이들이 터치하는 모든 세상의 정보와 모든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 중독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이 없어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고 치고 나서 잘못한 걸 몰라.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거나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그런 아이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요. 음식적으로 했을 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청소년, 비행 청소년 아이들 식습관을 보면 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서 살고 있어요. 백인 소소 아이들 맨날 집 나오잖아.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던가 PC방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햄버거나 콜라 이런 거에 식품 첨가물, 특히 콜라나 이런 데에 있는 카페인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뇌에서 통제를 못해요. 심리를 그냥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채 욱하는 거야. 이거는 음식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해갖고 주위 환경이 같이 그렇게 결부됐을 때 아이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렇죠. 걔네들은 그 음식 때문에 아니고 그냥 걔네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은 귀여워. 초등학교 티를 안 벗어났거든. 그리고 중2 애들은 어중간히 까진 거야. 그게 이 세상에 기본이 전혀 없어. 예. 그래갖고 가장 무서운 게 중2라고 하죠. 중2병, 고3병이 아니에요. 이건 중2병이야.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뭔가 본인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그죠?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특수 목적고나 이런 거 해갖고 본인이 그런 미래에 있어서 학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놀 건지 말 건지가 정해지죠. 예.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착해요,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다루기가 편해요. 아예 나눠져 와 있어.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수업해주면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인 아이들 푸드 테라피 수업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존감하고 이 희망이 없어. 애들이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수업을 해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들의 미래의 그리고 꿈은 뭐니? 그리고 너희의 희망은 무엇이니? 희망과 꿈은 뭘까요? 막연하게 추상적이냐, 목표성 있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무언가 정하고 가는 게 차이예요. 우리의 희망, 호프라고 하죠. 버프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 뭐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 간의 행복, 그냥 우리 가족의 건강. 그냥 그거는 정말 추상적이죠. 되게 넓게 잡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어서 꿈, 그거는 현실적으로의 꿈도 두 가지로 나눠요. 직업적인 꿈과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아이들하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너희들이 돈 다 떠나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거를 만약에 너가 잡으로 삼았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이런 거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여건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의 기대치도 자기 성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 형평 그런 거로 고민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에 있어서 목표 슈슈케에 나가서 위탄에 나가서 가수 될래요. 그러면 놀고 있네.
너 거기 경쟁률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래? 정말 멋지다. 근데 너 알다시피 슈슈케나 위탄에 나온 아이들이 1등에서 10위권에 드는 아이들이 음반 낼 확률이 높지. 높대. 근데 그 아이들 보면은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 그 음악을 잘하는 아이도 있었겠지만 부단히 다 노력을 했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그러면은 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이거지. 저는 그냥 마냥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목표를 세우라는 거야, 저는. 하루 플레이는 좀 짜보고 1년 플레이, 5년 플레이. 장기적으로 짰을 때 네가 오디션 프로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그냥 어떤 애가 연예인 되고 싶어요. 뭐 그냥 뭐 탤런트나 가수나 뭐 그런 거요. 왜?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거는 1%인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목표성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돼, 그치? 그럼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무 것도 받아야 돼. 그리고 본인이 무던히 연습을 해야 돼요. 연기도 잘해야 된다? 발연기 하면은 개망신 당하잖아. 요즘에 가수들 나이 먹거나 아니면은 연기자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말 그대로 탤런트에 만능인 그쪽에서 정말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기도 옛날에 유명하다고 해서 뭐 영화 데뷔시켜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연기력이 정말 되는 아이들. 그래? 그럼 연기 연습도 해야겠다. 근데 그 중에서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슈슈케 중에서 있잖아. 노래 못해도 작곡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 그쵸? 작사, 작곡 잘하는 아이들. 그쪽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전문으로 해서 학교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잖아. 작곡학과를 간다든지,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간다든지, 영역과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배움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해갖고 본인의 계획을 잘 짜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짜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거는 실천을 하던 말고는 그 다음 문제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왜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거를 그 시간만큼은 한 번쯤 고민을 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걔네들도. 그래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고등학생 아이들도 먹혀요. 해보니까. 그래서 심리는요, 사실은 심각하게 시작을 해. 근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심리는 돈어리 비해피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심리든 간에. 좋아지려고 심리 상담받고 치료받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거리다. 그래서 인성의 기본은 먹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분노와 짜증을 왜 나는지 생각해보고, 표출하기 위해서는 뭐 물건 때려부셔? 아니잖아. 서로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너는 스트레스 할 때 뭐 했을 때 가장 재밌어? 음주요. 그런 극단적인 거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거 있잖아.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있는 반면에 뭐 노래하는 거 좋아. 음악 듣는 거. 노래는 이제 듣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부르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숲속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고 산책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나이 아이들이 왜 행복 지수가 제일 낮냐면은 공부하고 이런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들 취업이 안 돼. 직업을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평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업 하나를, 안정된 직업 하나를 갖기 위해서 엄마가 태교를 하고, 결국은 뭐야? 좋은 대학 가게끔 하려고 공부시키잖아. 좋은 대학은 왜 보내려고 하는데? 직업.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어느 단체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어요. 삼성, 현대, LG. 그래서 당신은 어느 직장 다니세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대기업 다녀요? 중소기업 다녀요? 근데 지금 그러죠. 당신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 간호사예요? 아니면은 게임 프로그래머 그쪽으로 합니다. 아니면은 강의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직업이야. 소속된 단체를 물어보던 시절은 끝났어요. 직업이라는 걸 하나를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고통을 느껴가면서 공부와 기술을 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양한
주변 환경,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꺼내서 내보일 수 있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프로그램도 요즘 아이들은 안 먹힌다는 거야. 미술 치료도 안 먹혀요. 다 달라요, 미술은. 왜냐면 패션 쪽에서 빨간색은 뭐예요? 패션. 정열, 에너지, 예, 그런 거죠. 패션 쪽에서는 빨간색을 이렇게 좋게 표현해요. 그리고 아이의 심리 프로그램에서도 빨간색은 화,